경매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경매 궁금타파.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경매 궁금타파 질문이 이제 들어와서 설명드립니다. 경매 궁금타파는 옛날부터도 이제 이 코너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쌓아놓고 설명을 해드린 질문들이 솔직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그 리바이벌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릇에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란 게 보면 옛날에 왜 그 좋은 질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질문들을 그냥 옛날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찾아가지고,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닌, 과거의 도기환이 아닌, 현재의 도기환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보자가 이제 질문하기에 딱 그 궁금한 내용이죠. 경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요렇게. 제가 이제 이 느낌을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제 그 경매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고, 28에 처음에 경매를 할 때, 그냥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뭐 민법에 있는 물권편, 채권편,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민사집행법, 이런 거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법원 실무 제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실무를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규 같은 것도 있고, 뭐, 관행, 그 다음에 법에 대한 해석, 뭐, 요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당시에 궁금한 게 이제 권리 분석이었죠. 이제 권리 분석을 못하면 애초부터 좀 겁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희한한 게, 그래서 처음에 지금 제가 스파레즈를 만들고 그 당시에 PT를 만들면서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것은 경매 실력에 있어서 5%밖에 안 되고, 실제로 그 권리 분석이 이게 그 괜찮은 물건인지 법적으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물건인지를 간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권리 분석을 막 6개월, 8개월씩 배우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그죠? 뭐, 정말 쓸데없는 거, 경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정말 변호사들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공부하면서 막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제가 처음에 협회를 열고 교육 사업을 시작할 때 주된 화두가 뭐였냐면은 권리 분석의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온갖 서적들, 온갖 책들, 온갖 방송들에서 권리 분석 얘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경매를 쳐보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떠드는 데는 아마도 이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권리 분석이 막 가득 찼다가 지금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권리 분석을 모르면은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납니다. 이거 내가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되죠. 참 보면은 경매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생겼다 말았다. 어떤 책을 써가지고 금방에 누가 뭐 큰 부자 된 것처럼 거짓말로 책을 막 썼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거를 너무 오랫동안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쪽에서 진득하니 오래 버티는 사람보다 99.99%는 잠깐 떴다 사라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식 쪽에서 권리 분석이란 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법에 대한 지식 공부가 좀 소홀해지게끔 제가 앞장섰죠. 그죠?
1분밖에 안 걸리는 걸 뭘 그런데 시간을 쓰냐. 6개월 동안 그 권리 분석을 배울 시간이면 물건을 잡아서 이미 새 빼고도 팔아치우고도 남을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권리 분석에 이제 그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경험도, 투자 경험도 많지도 않으면서 되게 막 그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정말로 진정한 사기꾼의 전성시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시기에는 그래도 사기를 치려면 권리 분석이라는 어려운 공부를 한 다음에 사기를 치는데 지금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냥 장돌뱅이 같은 사람들이 카메라 좋은 거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말로 현혹시키는 정말로 좀 황당한 시절, 진정한 사기꾼의 전성시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어찌됐든 그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권리 분석을 도외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법률과 판례도 팟빵을 따로 제가 그 차들을 개설한 이유도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은 뭐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런 공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 기사를 봐도 경매 경쟁률이 높아졌다, 경매하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한 달 전부터 유튜브로 경매 관련 영상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보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보면은 권리 분석은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권리 분석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경매 투자할 때 지역은 안 중요하다. 투자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말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뭐는 중요한 거냐라는 거가 이제 좀 머리가 헷갈리신 거죠.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권리 분석도 어렵고 중요해는 보이는데 지역이 중요하지 않는 거면 뭘 기준으로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 혼란 상태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해서 모르는 걸까요? 대체 경매 투자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거? 저는 계속 강조했죠, 부자 마인드. 그래서 책을 써도 부자 마인드 책을 먼저 썼죠. 경매를 저도 이제 저한테 배운 교육생들이 현재 이제 그 협회에는 마니또처럼 자기들이 경매 공부를 마친 이후에 어떤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일종의 협회의 니치 클럽 그래가지고 마니또 K라는 걸 두고 있는데 요거가 탄생한 지는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멤버들은 4년, 5년 전 교육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가 좋은 건 확실하다 이거야. 확실해. 정말로 어지간한 짱구나 바보 아니면은 돈을 버는 시장이 경매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하듯이 한 달 내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정도의 투자, 시간 투자와 노력 투자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익을 버는 거죠. 어쨌든 은행에 넣어놓거나 주식에 넣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낫고 그 다음에 큰 돈을 가지지 않는 작은 돈을 가진 직장인들조차도 재산이 2배도 되고 3배도 되는 거가 흔히 목격되는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거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거죠. 경매는 평생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하지 않고 1, 2년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사람이 많다. 제가 경매에 처음 가르칠 때 늘 하는 소리죠. 그러면 왜 반짝하고 말아지느냐, 사라지느냐, 그게 그러면 돈이 안 돼서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돈은 되는데, 그럼 돈이 되는데 왜 사라지죠? 그러니까 돈이 되면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자영업 같은 거에 막 목을 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이제 뭐 때문이냐라는 어떤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처음 하시는 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경매도 모르고 살고 경매 투자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매만 죽어라고 파야 되는데 여태도 안 해왔으니까 다음번에도 배워도 또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뀌나를 보면은
이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매니지먼트가 약한 거죠. 우리가 선수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선수가, 예를 들면 유도 선수가, 올림픽 유도 선수가 어려서부터 유도 학원 다니고 유도 뭐 전국 소년체전 다니고 뭐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뭐 하면서 평생을 그 매니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프로의 세계에 갔을 때는 오히려 자기의 이제 그 옆에서 멘탈을 관리해 주거나 일정 관리해 주는 그런 소속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가 없다면 혼자서 어떤 자기의 스케줄 관리하고 멘탈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니또 K라는 걸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어떤 기운을 받아가는 모임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경매 초보에게. 원래부터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나 혼자서는 약하니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학원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 투자 같은 걸 말하냐? 아니다. 개별로도 서지 못하고 귀도 얇은 무능한 경매 초보자들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명 한 명이 관훈장 같고 한 명 한 명이 장비 같은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갈대 같은 거, 갈대가 뭐 100만 명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정 수준 이상의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오래 가려면. 근데 우리도 이제 스파레주 기수들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기수들은 자기들 간의 단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선배도 필요 없고 후배도 필요 없다고 자기들 간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한 1년, 많이 가면 1년, 적게 가면 3개월, 그 다음에 5, 6개월이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이런 운명을 내가 교육증에 해주지 않느냐. 해준다. 그러나 듣지를 않는다. 경매 초보자로서 경매를 앞서간 사람이 해주면 그것을 그 어떤 굉장히 소중한 금원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대체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더럽게 세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떻게 경매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일단 고집이 센지 안 센지부터도 체크를 지금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쉬울 때 그 숭늉을 찾지만 배가 좀 부르면 금세 안 찾거든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경매를 기웃거리는데 배가 조금 차면 금세 경매가 언제적 경매냐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즉 경매는 너무 이득이 큰데 이것을 계속 하는 그 무엇인가가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 권리 분석이니 뭐니 권리 분석을 변호사 수준이나 대법관 수준까지 안다고 해서 경매에 대한 투자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뭐 셀프 컨트롤이라 해야 되나?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경매를 오래 하기 위해서 또는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멘탈 부자 마인드로 잡고 그 연후에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그룹이 자체적으로 되느냐? 택도 없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내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그룹과 조직을 갖추는 모임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공부를 뭐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은 또 이거 돌대가리 소리 듣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보다 요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면 1순위가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머리가 텅텅 비었으니 뭔가 담을 수 있는 거를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거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 지식은 쌓으면 되는 거고
어제까지 몰라도 오늘 책을 봐서 들어서 알면 되는 거고, 오늘까지 몰라도 내일 누군가에게 배우면 되는 것인데, 생각과 이런 시스템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롱런하기에 중요한 거는 부자 마인드죠. 부자 마인드라고 하면은 뭐냐? 인과의 법칙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로 질이 안 좋거나 인내심이 떨어진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은 오래 묵혀두는 것이다. 여러분이 먹는 된장, 김치 전부 다 숙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숙성시키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된장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술도 그렇죠. 그러죠. 뭐 예를 들면 발렌타인 30년산이 12년산보다 엄청 비싼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치즈도 오래 숙성돼야지 맛있고 비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명차다는 것도 100년 된 차, 200년 차 이렇게 있는 거고, 대학도 유명한 대학은 100년 된 대학교, 200년 된 대학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그러려면은 인과의 법칙을 꼭 믿어야 되는 거죠. 인과. 원인과 결과를 믿어야 되는데 행동은 최악의 어떤 그 수전노처럼 하고 구두쇠처럼 하고 편견에 가득가득 쌓여가지고 고집도 세면서 좋은 물건이 내 눈앞에 발견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정년기에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막 그 키 따지고 못 따지고 막 하다 보면은 건져지는 게 몇 개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져지면은 그 사람이 나만을 좋아해 줘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나만을 좋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성품인데 성품보다 외적인 걸 따지다 보면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경매도. 그래서 경매를 성공을 하려면 진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내심 같은 거가 중요한데 그걸 뭐 낱낱이 성품을 다 근면성, 성실성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고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돈 벌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었다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돈을 안 벌리는 어떤 세속적인 행위를 했다면 돈이 안 벌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매 세계에도 적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릴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면은 귀가 쫑긋해가지고 어느 지역이지? 그걸 막 노트하고 그 지역을 막 가가지고 조사를 백날 해봐야 경매에서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 이게 경매라는 나라, 경매라는 영토에서는 경매에서 통하는 룰이 따로 존재하고 경매라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만 일본 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법이 다르다. 도로는 도로대로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있지만은 운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뭐 도 닦는 얘기냐? 그러면은 벌써 또 이미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 오래 가도록 유지될 수 있는 그룹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 어떤 모임들에서 공동 투자하는 곳으로 휘떡 흘러가는 것은 또 한 번의 착각이다. 아까도 말했죠. 갈대가 100만 개 있으면 뭐합니까? 갈대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권리 분석이 어렵고 중요해도 보이는데 지역도 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지역이 안 중요하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보통 힘들어요. 거의 다 잘 나가는 지역을 선호하죠. 그 지역을 선호하면은 당연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그럼 낙찰 확률이 좀 떨어지고 외적으로 좋은 쪽에서 가다 보면은 머리는 비었는데 돈만 있는 애들한테 실력에서 아니면 낙찰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또 높게 써서 낙찰이 되는 시장이라면 그 높게 써서 낙찰된 것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이 생길 때까지 더 오래 보유해야 된다는 사실에도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거. 뭐 이거를 뭐 강의로 뭐 한 몇 시간 하면서 문답을 해도 될 만한 양이기 때문에 이제 큰 아웃라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우량 물건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경매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량 물건이란 건 뭐냐? 내가 투자할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예요. 나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부모가 물어보니까 약간 내가 부끄럽다, 이 종목이. 내가 하는 판단이 엄마 마음에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당시에. 어디에서? 전국에서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측면에서 초월해야 되겠죠. 가장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 다음에 돈을 벌어다 주는 물건.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물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 가리지 않고 이 시기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추리는 일이 빠르고 뭐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대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은 물건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보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하는 방법이 독특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비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률표 같은 게 있어야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걸 가지고 이 물건과 저 물건의 우열관계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표도 존재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다, 이게.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쪽에서 5년하고 10년 한 사람은 드물고 5년하고 10년 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정도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것들이 방송하면서 사기치는 거 빼고 말하는 거예요. 사기쳐서 돈이 들어오면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투자해서 내 실력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제일 롱런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동일한 그룹이 필요하다. 1번. 2번은 어떤 선인선과의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믿는 마음, 부자 마인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량 물건의 정의가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나에게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물건을 우량 물건이라고 하고, 그 물건을 잡는 능력이 경매의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디테일하게 뭐 권리 분석은 5%다 뭐 이런 거는 뭐 디테일한 문제니까 우선 요 세 가지 정도는 초보자 입장에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